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 가격 미쳤어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우리나라 휘발유 평균 가격도요 1,800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다 오른 게 아니에요.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국제 유가 차트를 좀 구경을 해보면요, 불과 며칠 전에 배럴당 뭐 100달러를 넘겼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아주 그냥 그건 양반이었어요. 3월 7일 기름값은요 배럴당 130달러를 넘기면서 2008년 이후에 최고가를 찍고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질어질해요. 이 정도 차트 모양이면 야, 찌찌가 웅장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200유로를 넘나 싶었더니 편집하는 날 그냥 더 올라서요 79%가 올라서 메가와트 시당 345유로를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 여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대체 왜 석유, 천연가스 가격이 막 떡상을 하고 있냐,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구경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이번 에너지 대란 사태는요 러시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푸틴이 아주 그냥 미쳐가지고 전쟁을 벌이기는 했지만요, 이 러시아라는 나라를 생각을 해보면요 에너지 강국이에요. 이 러시아가 올해 러시아는 나름 석유 수출만 전 세계 2위인 나라, 천연가스 수출은 세계 최대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요 석유와 정유 제품을 하루에 700만 배럴가량을 수출을 하고요, 이 정도면요 전 세계가 소비하는 석유 11%를 담당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로 말할 것 같으면요, 러시아는 2021년 기준으로 전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1등이거든요. 전세계 수출량도 전세계 탑티어급이다 라고 짚고 넘어가시고, 이 러시아가 전세계 천연가스며 석유며 다 팔아 제끼고 있는데 여기에서 러시아의 가장 큰 고객이 바로 유럽 국가들이에요. 이 유럽 국가들이 최근에 뭐 환경 문제다, 탄소 중립이다 뭐다 하면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사다가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유럽에서 쓰는 천연가스의 약 40%를 러시아 형님들이 대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럽은 러시아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지요. 40%면 진짜 말 다 한 거죠. 유럽은요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유럽은 전체 석유의 25%, 천연가스는 아까 말했듯이 40%를 러시아에서 사다 쓰고 있는 거예요. 유럽한테는 러시아라는 존재가 그냥 겁나 큰 주유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럽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끌고 오는데 대체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오냐? 이 사진을 보시면요,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긴 파이프를 연결해 두고요 천연가스를 수입해 옵니다. 이 파이프를 딱 열면요 수돗물 나오듯이 천연가스가 그냥 막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파이프가 육지를 통해서 오거든요. 러시아와 유럽 사이엔 꽤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거쳐야 되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이 파이프가요 우크라이나를 지난다는 게 함정이에요. 자, 이제 좀 느낌이 오죠? 파이프는 하나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이 연결이 돼 있고요.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의 포지션이 기가 막히게 삼각관계의 정중앙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서요 천연가스 통행료 짭짤하게 받아 먹었습니다. 뭐 독일이든 러시아든 마음에 안 들면 파이프 밸브 그냥 잠궈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러시아하고 독일이 아주 그냥 기깔난 생각을 하나 해냈거든요. 그게 뭐냐, 중간에 많은 나라들이 껴있으니까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 러시아하고 독일 둘끼리만 직통으로다가 천연가스 주고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직통 파이프를 짓습니다. 2012년에 노르트스트림 1이라고 새로 개통된 천연가스 파이프관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육지를 통해서 독일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처럼 막 중간에서 통행료를 낼름 빼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불곰국에서 바로 독일로다가 직발로 뚫린 파이프였죠. 그리고 이 길이 바다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아따, 우리가 직통으로다가 유럽에다가 천연가스를 팔아 제끼니까 너무 달달합니다. 노르트스트림 1이 뚫리고요, 유럽은 점점 러시아의 천연가스만 막 찾았고요, 에너지 의존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한 자릿수의 의존도는 2021년 40%까지 올라간 거예요. 유럽이 우리 러시아 천연가스 맛을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직발로 뚫은 파이프 한 개로는 모자랍니다. 파이프 2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또 나온 게 노르트스트림 1 바로 옆에 붙어있는 노르트스트림 2예요. 노르트스트림 1, 2는요 러시아의 주요 사업이기도 하고요, 유럽 입장에서도 싸게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생겼죠. 노르트스트림 2 개통 승인 절차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2021년 말 최근 상황이에요. 비교적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유럽연합이 노르트스트림 2를 개통도 못하게 갠세
엄청 방해를 했고요. 미국마저도 노르트스트림 2를 개통하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이러니 노르트스트림 2를 싹 다 만들어는 놨는데 승인을 안 해주니까 일단 대기를 탄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2월 말 푸틴 새끼는 그냥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이 시작되고 나니까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고 러시아가 날뛰지 못하게 발목을 막 붙잡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때 미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러시아를 향해 여러 경제 제재를 때려버리죠. 2월 23일 미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미국은 더 이상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를 주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노르트스트림 2의 개통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라고 못을 박았어요. 이제 막 다 지은 천연가스 파이프 두 번째 거를요 무용지물로 만든 거죠. 뭐 개통을 미루겠다느니 뭐 승인을 안 해주겠다느니가 아니라 아예 못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노르트스트림 2를 개통하지 못하면 대체 누가 개손해를 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명시적으로 노르트스트림 2의 개통 비용을 보면요 이거 짓겠다고요 총 110억 달러를 쏟아 부었는데 그 중에서 러시아가 50%로 절반인 55억 달러나 태웠고요. 유럽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나머지 절반을 태웠습니다. 일단 태운 게 많은 러시아가 가장 큰 손해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에너지가 부족해서 천연가스를 당장 써야 되는 유럽이 손해예요. 특히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독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러시아에서 가지고 오는 거 말고는요 운송비가 너무 비싸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만 고집했으니까요. 여기서 독일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 러시아 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러시아한테 받아먹는 천연가스가 아주 달달했으니까요. 실제로 러시아를 감싸주기도 했고요. 전쟁하지 말자면서 말렸던 것도 독일이에요. 그런데 실상 전쟁이 터지고 보니까요 독일은 완전히 포지션이 변해가지고요 흑화돼 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진짜 선을 넘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독일이 아주 폭탄 선언을 합니다. 여태까지 천연가스는 달달하게 받아 먹었는데 더 이상은 러시아의 속내를 봐줄 수 없습니다. 우리 독일은 노르트스트림 개통을 내가 끊어버리겠어요. 솔직히 전쟁은 선 넘지. 독일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줄은 그거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러시아가 선 넘으니까 독일도 빡쳐서 노르트스트림 2의 개통? 개나 져버리고요. 그냥 안 하기로 하고 러시아를 손절 때립니다. 분명히 독일도 이 결정에 잃을 건 많거든요. 천연가스 정말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 한겨울에 다들 추위에 떨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독일 스스로다가 개통 승인 절차를 무기한으로 중단시킨 거예요. 노르트스트림 2를 만들던 사업 주체는요 러시아 회사입니다. 55억 달러를 태워서 파이프라인 만들어 놨더니 고스란히 개손해보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노르트스트림 사업 주체는요 파산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일은요 자기 희생을 해서 러시아의 가스 판매를 막아 러시아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독일은요 유럽 최대 국방 예산국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쳐버린 푸틴이 잠자고 있던 독일을 깨운 거예요. 이젠 진짜 똥줄이 타들어가는 건 바로 푸틴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노르트스트림 2가 망하는데 대체 왜 러시아 푸틴한테 문제가 되냐? 물론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요 러시아 세금의 80%가 에너지 기업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 기업은 유럽에서 거래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이 푸틴이 전쟁 내는 바람에 사업을 접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푸틴한테 에너지 기업이 냈던 세금들 받아 먹질 못할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점점 궁지에 몰리는 건 실상 푸틴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독일의 뼈를 깎는 이 아주 큰 결정에요 전 세계는 박수를 쳤지만 사실 유럽에 천연가스가 없는 건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유럽은 러시아를 손절을 시켰으니 손가락만 쪽쪽 빨아야 돼요. 올해 유럽 국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다른 데에서 천연가스를 구해야 됩니다. 러시아를 손절시켰으니까 어쩔 순 없지만 그렇다고 얼어 죽을 순 없지 않습니까? 라면서 유럽은 각자 도생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유럽에 천연가스를 대주고 있었던 러시아는요 현재 전세계적인 왕따가 됐습니다. 이러니 유럽은 점점 어떤 선택을 하냐,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요 액화 천연가스로 러시아 이외의 나라에서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를 줄여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액화 천연가스라도 사다가 써야겠습니다. 이 액화 천연가스가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 천연가스를 아주 낮은 온도로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든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냐면요
하면요 운송하기 편리해지니까. 기체를 영하 260도로다가 막 냉각시켜서 조져버리면요 부피가 줄어서 천연가스가 그냥 액체가 됩니다. 그럼 수백 분의 1로 부피가 줄어버리겠죠. 이걸 배에 싣고 운송을 하는 거예요. 액화 천연가스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한다면요 천연가스를 액화시키고 다시 기체화시키면서 절차가 몇 개 더 생기는 거라서요 운송비가 파이프에 비해서 많이 듭니다. 러시아산 파이프 천연가스에 비해서요 액화 천연가스는 비용이 약 6배나 비싸다고 해요. 너무 비싼 가격이긴 하죠. 독일이 눈 딱 감고 노르트스트림 개통을 끊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울며 겨자 먹기로 액화 천연가스라도 사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액화 천연가스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또 장점도 확실하거든요. 그건 바로 액화 천연가스를 배로 운송할 수 있으니까요 아주 먼 곳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뭔가 냄새가 나죠? 아주 먼 곳에서도 천연가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액화 천연가스 방식이라면 미국이 유럽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유럽이 천연가스가 너무 부족하다고요? 그럼 저 미국이 도와드려야지요. 미국은요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생산을 많이 안 하고 수출을 많이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진또배기는 미국 성님들이에요. 2008년까지만 해도요 미국은 석유의 60%를 수입했고요 천연가스가 부족해서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을 짓고 수입을 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미국 내에 셰일가스 혁명이 났잖아요. 이 셰일가스 혁명으로요 석유 생산, 천연가스의 생산이 그냥 미쳤습니다. 이제 미국은 석유가 콸콸 나오고 그만큼 천연가스도 폭발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어요. 미국이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천연가스의 생산량이 매우 넉넉해요. 우리 미국은 천연가스를 돈 크게 유럽에다가 대주겠습니다. 전쟁 났는데 하나로 뭉쳐야지요. 오이 믿고 있었다구리. 이렇게만 되면 공경에 빠진 유럽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개꿀이죠. 우리 미국도 잃는 게 없어요.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못하게 막으면서도 우리 미국은 넘치는 천연가스를 유럽에다가 팔아 제낄 수 있으니까요. 아주 그냥 일석이조지요. 일석이조. 자, 유럽은요 러시아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액화 천연가스도 그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지금 당장 액화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보낸다고 해도요 독일은 지금 그 액화 천연가스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지금 열심히 짓겠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된 게요 바로 환경 문제 때문에 차근차근 없애고 있었던 석탄 발전소를 다시 가동시키겠다는 겁니다. 아니 환경 문제요? 2050년 탄소 중립선언이요? 그딴 건 개나 줘버리십시오. 일단 전쟁 중에 현재 살아남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다 죽여놨었던 석탄 발전 원전도 다시 되살릴 수도 있어요. 환경이 먼저냐 전쟁이 먼저냐 솔직히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 러시아를 손절하기 위한 고통은요 환경 문제를 잊게 만들어줬거든요. 우리 유럽은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로부터 오는 에너지에 너무 의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손절 때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설령 환경을 파괴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석유 가격은 그럼 왜 오르는 거냐? 이 사진 한 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강해요. 솔직히 이런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 영이는 바보 멍청이.